네, 안녕하세요. 국제화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랑 무슨 얘기를 좀 나눌까 하다가 해외에서 특히 우리 한국보다 훨씬 못 사는 경제 규모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필리핀이나 뭐 나가서 동남아시아 이런 곳들 그런 곳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잖아요. 뭐 자영업이 됐든 거기에 특히 어떤 가격 책정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거든요. 그리고 또 러닝 코스트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댓글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재님, 아니 거기 필리핀 같은 경우 동남아시아 특히 한국보다 인건비도 싸고 월세도 싸고 모든 게 다 싼 나라인데 그러니까 코스트가 싼 나라인데 왜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사업체 뭐 식당이 됐든 뭐가 됐든 왜 이렇게 비쌉니까? 이런 댓글이 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좀 제가 여러분들이랑 좀 짚고 넘어가야겠다. 여러분들이 이 해외에서 사업하는 데 있어서 혹은 또 동남아시아 뭐 필리핀이 됐던 베트남이 됐던 라오스 뭐 태국 캄보디아 싱가포르를 제외한 뭐 싱가포르는 우리보다 훨씬 더 돈을 잘 버는 나라니까 그런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좀 참고하면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됐는데 인건비를 좀 메인으로 한 그 러닝 코스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코스트가 정해져야 이제 가격이 정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이랑 해볼까 해요. 먼저 인건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제가 지금 현재 필리핀에서 살고 있고 자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필리핀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 필리핀도 지방자치제가 굉장히 발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최저시급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요. 그리고 월급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보홀이랑 세부랑 뭐 마닐라가 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많이 다르구나. 마닐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이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필리핀과 한국의 1인당 GDP를 비교해 보면은 여기 필리핀이 거의 한국의 한 8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리고 평균 임금을 비교를 해도 거의 비슷하게 한 8분의 1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소득이 8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1인당 GDP와 또 1인당 평균 급여를 좀 따져보면 다른 경우가 있어요. 보통 1인당 GDP가 높은 나라들이 1인당 GDP가 낮은 나라보다 평균 임금도 높은 건 사실인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만을 좀 예를 들어보면 대만은 얼마 전에 우리 한국을 추월했어요. 1인당 GDP가 한국을 넘어섰습니다. 근소한 차이로. 그런데 평균 급여를 보면은 한국보다 많이 낮아요. 그러니까 1인당 GDP라는 거는 그 나라가 전체가 총 번 돈, 기업 수익부터 시작을 해서 개인의 어떤 수익, 전체 그 나라가 번 돈을 국민의 수로 나눈 거고요. 그리고 평균 월급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1인당 그 나라 사람들이 받는 모든 인건비를 월급을 받는 사람들의 수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싱가포르를 제외한 동남아시아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한국보다는 소득 수준이 낮은 건 맞지만 이제 필리핀은 굉장히 낮죠. 여러분들 들어보면은 야 8분의 1? 그러면은 한국 사람 1명 고용할 돈으로 필리핀 사람 8명을 고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인건비가 정말 싸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단순 계산만 놓고 보면.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뭐냐면은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랑 똑같이 일을 잘하면 그러면 인건비가 엄청나게 싼 거죠. 제가 예전에 보라카에서 그 10수년 전인데 그때는 1인당 GDP도 한국의 한 10분의 1 정도 됐고 필리핀과 한국의 평균 임금도 한 10분의 1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 격차가 조금 줄었어. 왜냐면은 선진국으로 갈수록 저출산 그리고 저성장이라는 거는 기본 공식이잖아요. 개발도상국들은 출산도 많이 하고 애도 잘 낳아. 필리핀 굉장히 젊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도 아무래도 선진국보다는 훨씬 빠르죠. 아마 필리핀 같은 경우는 매년 한 4%대의 경제 성장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조금 더 빨랐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저성장, 저출산율 이렇게 좀 플랫하게 거의 유지가 될 때 개발도상국들은 따라오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10몇 년 전에 제가 보라카이에서 사업을 하고 사람을 고용했을 때보다는 그때는 10분의 1 정도, 지금은 8분의 1 정도로 격차가 좀 줄은 건 사실이고 우리가 일본이랑 비교해봐도 알잖아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1인당 GDP도 요즘에 차이가 꽤 나더라고요. 1년에 뭐 한 몇천 불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일본을 이제 앞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계속 30년 동안 경제가 멈춰 있었고 그래도 한국은 30년 동안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다라는 증거죠. 여하튼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와서 필리피노랑 한국 사람이랑 똑같이 일을 잘해.
똑같이 스킬이 있어, 책임감이 있어, 일머리 센스가 있어, 신용이 있어, 이렇다라면은 필리핀이 진짜 싼 거 맞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데 여기 함정이 뭐냐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거는 저의 뇌피셜이에요. 이거 사람마다 다 다른데 저는 그냥 기분상 한국 사람 한 명이 해야 될 일을 필리핀 사람 한 5명이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어떤 종류의 일인가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단순한 육체 노동직 같은 경우는 필리핀 노동자들이 싸겠죠. 많이 싼 거죠. 그냥 단순히 뭐 쌀자루를 여기서 여기 옮겨야 돼. 계속 그 일을 반복해야 돼. 그러면은 필리핀어가 훨씬 싸죠. 그냥 한국 사람 한 명 고용할 걸로 필리핀 사람들 한 5명 정도 고용하면 비슷할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자, 그러면은 인건비가 이제 8분의 1이 아니에요. 이제 반도 안 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랑 필리핀이랑 이 개념을 집어넣으면은 거의 절반도 안 되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맞잖아요? 거기다가 이 필리핀 사람들이 책임감이 진짜 없거든요. 그리고 책임감도 없는 데다가 핑계도 잘 대고 거짓말도 정말 잘하고, 더 문제는 제가 나중에 또 영상으로 왜 필리핀 사람들이 이렇게 남의 거에 손을 잘 대는지, 손을 잘 타는지, 이거를 국제화제 뇌피셜로 한번 풀어보는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하여튼 손을 잘 탑니다. 잘 훔쳐요. 뭐 웨이트레스 같은 경우는 돈을 한다거나, 뭐 주방에서 일하는 쿠킹 스태프들은 식자재에 손을 댄다거나, 또 매니저가 됐어 그러면 더 크게 해먹죠. 진짜 정직하고 로열티가 있는 직원을 만난다는 게 필리핀에서는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 리스크를 다 따진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뭐 반이 아니죠. 이 필리핀 직원의 무책임한 행동 하나로 인한 파생되는 리스크와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금전적인 시간적인 손해, 이런 것까지 다 따지면 실제로 필리핀 직원이 인건비가 한국 사람들에 비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싸지 않다. 결국에는 인건비 자체가 수치적으로는 한 8분의 1 되니까, 여기 사업하시는 뭐 한국 분들도 그렇고 중국 사람들, 뭐 유러피언 외국인들이 어떻게 하냐, 이 필리핀 직원들을 오버로 고용을 해요. 그렇게 오버로 고용을 해서 사업장을 돌려요. 그래야지 이 직원이 한 명은 뭐 실수를 하거나 안 나오거나 늦게 오거나 막 이랬을 때 돌려막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직원들을 최대한 교육을 시켜요. 열심히 교육하고 교육해서 그러한 로스를 막으려고 애를 써요. 그것 자체가 다 에너지고 시간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걸 따지면 싸긴 싸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와 필리핀은 인건비가 여기 뭐 한국의 8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산술적 계산으로 인건비를 따질 수가 없다. 자, 인건비 여러분들 이해했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보다 훨씬 더 못 사는 나라, 특히 뭐 필리핀이라든지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근데 또 베트남 친구들은요 일은 잘해요. 국민성이 틀리기 때문에 얘기가 자꾸 산으로 가니까, 여하튼 간에 필리핀으로 좀 제가 약간 포커싱을 할게요. 보울이랑.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싼 건 아니다. 두 번째, 이제 코스트 중에서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 게 있냐면 한국에서는 없는 코스트예요. 스트레스에 대한 코스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떤 민족입니까? 저는 이 표현도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만에 하나를 준비하는 민족이에요. 만에 하나가 무슨 말이에요? 10,000번 중에 한 번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 10,000분의 1. 그러면 거의 제로예요. 그 10,000분의 1을 준비하는 게, 만에 하나를 준비하는 게 우리 한국인입니다. 그런데 여기 필리핀 친구들은 뭐 만에 하나가 아니라 100에 하나, 10에 하나, 1에 하나도 아니에요. 0.5에 하나, 뭐 이렇게 가야지 맞는 것 같아. 필리핀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나름대로 우리 한국인의 기준을 가지고, 특히 한국 손님들을 많이 상대하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에 오셔서 그냥 완전히 생 로컬 필리핀어들이 막 운영하는 데 가시게 되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그게 식당이 됐던 뭐 카페가 됐던 스파가 됐던 아니면 액티비티가 됐던,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그런 데 가시면 그래도 한국 사람의 어떤 스탠다드에 맞춰서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한국 사람뿐만이 그런 게 아니라 중국 사장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적어도 최소한 중국인들의 기준에 맞춰, 뭐 유러피언들, 뭐 사장이 미국 사람이야, 그러면 그 나라 손님들이 왔을 때 컴플레인이 안 날 정도로 최대한 맞추려고 한단 말이죠. 이 부분이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여러분들. 그 스트레스에 대한 비용도 당연히 비용이고, 제가 지금 비용이라는 말을 썼죠. 비용은 코스트잖아요. 당연히 가격에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식당을 하니까, 근데 여기 필리핀에서는 한국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상상을 못하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물건이 없어요. 식자재가 없어요. 한국은 요즘에 보니까 제 친구도 요식업을 하지만 이 식자재 서플라이어들 그냥 주문 딱 하면은 바로 새벽 배송, 그래서 식당에 패스워드까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아예 식당 문 열고 들어가서 사장이 지정한 데다가 딱딱딱 내려놓고 그리고 가시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새벽에 식당에 사람이 없다 그래서 뭘 훔쳐가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신용사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딜리버리를 딱 해주고, 식자재 가격이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건 있을지언정 그 식자재가 없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여기 필리핀 같은 경우는 식자재가 없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냥 스탁이 없어. 신선한 야채가 없어. 신선한 토마토가 없어. 계란이 없어. 뭐 이런 것들 제가 영상에도 한두 번 떠들었지만, 여기 보홀에는요, 보홀 전체에 일식자재 서플라이어는 아예 없고요. 일본 슈퍼마켓도 하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주문을 하냐면은 마닐라와 세부에 무역회사가 있어요. 오너들이 다 일본 사람이야. 그 무역회사들이 어떤 무역회사냐? 일본으로부터 식자재나 뭐 일본 맥주, 무슨 일본 사케, 그리고 일본 스낵들 이런 것들을 수입을 해요. 필리핀 전국에 유통을 하는 그러한 무역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마닐라 한 군데와 세부 한 군데, 두 군데 그런 일본 식자재 전문 수입 업체로부터 물건을 공급을 받습니다. 보홀이 아닙니다. 빵라오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거조차도 지금 전쟁 이후에 엄청나게 기름값이 오르고, 사실 팬데믹 이후에 전 세계가 지금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여러분들 댓글 보니까 제가 7년 전 보홀 갔을 때, 뭐 6년 전 보홀 갔을 때,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에 보홀 왔을 때는 이랬는데 지금 너무 많이 비싸네요. 7년 전, 6년 전, 8년 전 한국의 설렁탕 한 그릇 가격과 지금 설렁탕 한 그릇 가격을 비교하면은 여러분들 한국도 어마어마하게 물가가 올랐잖아요. 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식자재를 수급받는 데에 이를테면 한국에서 일식당 하시는 분보다 식자재 수급에 대한 스트레스가 곱하기 20, 30배는 될 거예요. 진짜로. 자, 스탁이 없다 보니까 여기서 이런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물건이 있을 때 쟁겨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긴 한데 대부분 그 식당 규모보다 더 많은 냉동고와 냉장고를 구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여기 식당 하시는 분들 보면 식당에 냉동고, 냉장고 자리가 부족해서 집에 가면 거실에 뭐 냉동고가 막 두세 개씩 있고 냉장고가 두세 개씩 있고 그래요. 업소용 냉장고. 그 이유가 스탁이 있을 때 미리 쟁겨 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전기세 필리핀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비싼데 그 냉동고, 냉장고를 한국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여기서는 오버 스펙으로 준비해서 그걸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냉동고, 냉장고도 사야 되죠. 그 전기세, 그리고 여기 또 가전제품이 우질나게 비싸단 말이에요. 여기 필리핀 예를 들면 특히 마닐라나 세부 같은 대도시는 별로 정전이 없지만 이 볼, 뭐 보라카 이런 데들은 정전, 뻑하면 정전이에요. 그리고 전압, 뭐 암페어나 볼트가 들쑥날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전 자주 되지, 전압이 일정치 않지, 여기 있는 전자제품들 한국보다 훨씬 더 쉽게 망가져요. 그러면은 그걸 고치려면 한국은 뭐 AS 천국 아닙니까? 여기 그렇지도 않아요. 이거 막 부품을 막 무슨 한국에서 수급해 오질 않나, 이거 하나 망가지면 한 달, 두 달을 기다려야 되지 않나, 뭐 난리가 아닙니다. 자동차 제가 지금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똥차 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대는 제 차고 한 대는 와이프 차인데 여기 차값이 거의 한국의 2배예요. 자동차 값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결국에는 사업을 준비하는 데에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간접 비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서비스도 아까 서비스 퀄리티에 대해 얘기가 좀 샜는데, 서비스 같은 경우에 그냥 필리핀 사람들이 운영하는 그런 식당들 가면요, 필리핀 사람들의 어떤 고객에 대한, 고객 만족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그런 마인드와 한국 사람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마인드가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필리핀 이제 식당 사장님들이 운영하는 데 가서 주문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안 돼요, not available, 저게 안 돼요, not available. 왜? 재료가 없으니까요.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안 팔면 돼. 한국 사람들은 어떨까요? 뭐 일본 사람들도 그렇고 유럽편들도 그렇고, 손님이 왔는데 자연재해라든지 진짜 막 전쟁이 터져가지고 진짜 이런 특수한 상황, 이런 상황에는 여러분들이 여행 오지도 않겠지만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이해를 좀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손님이 오셨어. 근데 저희 집에서 이게 지금 뭐 스탁이 떨어져서 이거는 안 됩니다, 손님 죄송합니다, 요거는 안 됩니다, 손님 죄송합니다, 이래버리면 벌써 거기서 이미지가 확 깎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 사업을 하시는 한국 사장님들도
최소한 우리 한국 사람의 어떤 서비스와 고객 만족 기준에 맞추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환경 자체가 안 받쳐주잖아요. 사람도 안 받쳐줘, 물건도 안 받쳐줘, 여러 가지가 안 받쳐주는 그 악조건 속에서도 한국 분들의 수준에 맞추려고 하는, 그러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노력과 열정과 스트레스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가시면, 특히 필리핀 놀러 오시면 그나마 유러피언들이 하거나 혹은 한국 사람들이 하거나 이런 데가 조금 비쌀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이 오너인데 가셔서 필리핀 현지 사람의 서비스를 요구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행 경비를 줄일 때 그런데 필리피노들이 하는 데들, 로컬 사람들이 하는 식당, 여기 서민들이 먹는 그런 깐틴, 뭐 100페소에 2,500원에 한 끼 식사 해결할 수 있는 곳, 그리고 필리피노들이 하는 그런 액티비티, 여행사 이런 데 이용하면 훨씬 더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도 뭐 여러분들이 비용을 아끼는데 하나의 팁이 될 수 있겠네요. 여하튼 간에 그런 비용까지도 다 들어가야 된다. 그런 여러 가지 비용들을 다 계산해서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소비자가에 반영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들이 운영하거나 한국 사람들이 매니징하는 그런 업소에 갔을 때 왜 한국 사람들이 가격을 올리냐라고 생각하시기 전에 이런 부분들도 좀 아셔야 되고, 동남아시아 특히 필리핀, 특히 이거 보홀해서 뭔가 내가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여기서 사업을 하신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이랑 또 비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베트남도 많이 올랐어요. 다낭 이런 데 가보세요. 만만치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이랑 비교하면 베트남이 싸요. 호텔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쌉니다. 가성비가 좋은 거 저도 인정을 합니다. 나중에 제가 왜 필리핀과 베트남이 같은 동남아시아인데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가 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기회가 되면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릴지도 모르겠지만, 베트남은 제가 하나 이유만 말씀드리면 중국이랑 대륙으로 연결돼 있어요. 진짜 많은 물자들이 중국에서 오는데 그냥 육로로 한 번에 쉽게 쑥 올 수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이 필리핀과의 물류비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실제 팬데믹 전에는 맞아요. 여기 필리핀도 한 6년, 7년, 8년 전, 10년 전 물가가 그때도 베트남보다는 많이 비쌌고요. 태국보다 조금 쌌나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가 가성비라는 걸 필리핀에 와서도 느낄 수는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때는 모든 나라가 미국과 중국의 주도하에 미국이 잘 관장하고 관리 감독하고 중국이 싼 물건 잘 만들어서 전 세계가 해피했던 시절이고, 지금처럼 이렇게 전 세계에 큰 전쟁이 두 개가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고 초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없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래도 필리핀이 여러분들이 딱 왔을 때 한국의 한 절반 정도 느낌은 들어, 이런 느낌 받았었어요. 가성비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가성비를 누리기에는 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동남아시아에서 가성비를 누리고 싶다면 완전히 생 로컬들이 가는 곳들만 다니시면 필리핀도 여러분들이 싸네, 뭐 퀄러티라든지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렇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여행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우리가 한국에서 생활하고 우리가 먹었던 썼던 주거 환경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생 로컬들이 가는 데만 찾아다닌다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 수 있다는 거죠. 동남아시아에서 사업을 한다는 게 이런 부분이 참 힘듭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특히 필리핀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이 환경이 못 받쳐주는 것들 때문에 거기서 받는 스트레스 비용, 그 다음에 시간 비용, 그리고 또 노력 비용, 항상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그런 비용, 이런 모든 것들, 여기 필리핀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사업을 한다는 게 무조건 싸다. 그런데 왜 가격은 그렇게 비싸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댓글 중에 이런 댓글도 제가 있어요. 한 몇 개 봤어요. 똑같은 내용이야. 한국 사람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에 가서 사업을 하면서 그러면 그 나라 현지인들의 수익을 기대해야지 왜 후진국 가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돈 버는 것만큼 그걸 기대하고 가느냐, 이런 댓글 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고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해외에서 사업을 한다는 건 뭡니까? 한국보다 더 많은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국보다 불안하고 리스크가 많고 우리가 이방인인
문화도 언어도 다른 불편함이 많은 그런 데를 감수하면서 가서 사업을 한다라는 거는 한국보다 무언가 더 벌이가 좋기 때문에 한국보다 더 적은 돈을 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해외에서 하거나 아니면 그 나라가 그 후진국이지만 그 나라가 너무 좋아서 나는 그냥 여기서 밥만 먹고 살아도 여기 사는 게 난 너무 행복해, 이런 분들이 대부분 밥벌이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뭐 아프리카 간다 그래서 가나에 가서 콩고에 가서 뭔가 사업을 해. 그러면 가나나 콩고에 있는 서민들이 버는 그 돈을 벌려고 가나나 콩고를 갑니까? 목숨 걸고. 근데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한 분이 아니라 몇 분 계시더라고요, 댓글 중에서. 여하튼 오늘 영상이 필리핀 특히 보홀에 오셨을 때 왜 보홀이 한국보다 이렇게 많이 안 싼가, 생각보다 비싼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걸 좀 알고 오시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돈을 쓰더라도 좀 덜 억울하시고 덜 짜증나시고 덜 속상하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동남아시아도 이제 만만치 않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보다 뭔가 인프라가 훨씬 덜 돼 있고 우리보다 인건비가 훨씬 싸고 우리보다 뭔가 개발이 덜 된 그런 데에서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간접 비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 그것이 꼭 캐시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비용이라는 건 세 가지가 있어요. 캐시, 금융비용, 시간비용, 노무비용, 이게 다 비용이잖아요. 다 돈입니다. 그래서 그런 간접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를 미리 알고 계산하고 오셔야 된다. 그러면은 뭐 왜 보홀에서 사업하세요? 그렇게 힘들고 왜 필리핀 가서 사업하세요? 여기서 사업했을 때 장점도 있어요. 장단점도 제 국제화제가 잘 푸는 거 있잖아요. 우리 국제화제 장기 있잖아요. 장점, 단점, 냉탕, 온탕, 그거 한번 좀 해봅시다. 우리가 선진국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 후진국에서 사업을 한다는 건 분명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 소재를 가지고 라이브도 한번 한 적이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필리핀에서 사업을 했을 때 장점 많습니다.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 나도 필리핀에서 한번 사업 한번 해볼까, 도전 한번 해볼까, 혹하게끔 제가 여기도 장점들을 또 말씀을 드릴게요. 단점만 있다면 어떻게 여기서 사업을 하겠습니까? 여기서 늙어 죽지요, 다들 힘들어서. 오늘 영상 여러분들이 공감이 가고 또 도움이 됐다,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그리고 도움이 됐고 공감이 됐고 재밌었다, 보홀 여행 오시면 지금 이제 저녁 좀 전인데 도쿄마차 이즈미 보홀 최고의 식당입니다. 한번 즐겨주시고, 또 늘 말씀드리는데 제가 있으면 아재님 구독자입니다, 아재님 영상 보고 왔습니다 라고 한마디 해주시면 제가 굉장히 힘이 납니다. 내 이상 도쿄마차 이즈미에서 국제아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제 아내를 너무 고생시키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는 이제 저녁 장사를 우리 쿠킹 스태프들이랑 웨이트레스랑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파이팅이야, 파이팅. 오케이? 파이팅. 리조트 바다 냄새 향긋한 커피 미소 가득한 사람들이 다가와